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보건간호 92쪽부터 10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입는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득과 그리고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들이 입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이나 또 빈곤, 그리고 실업, 고령 등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보험, 두 번째로는 공공부조, 세 번째로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있는데요. 돈은 근로자가 보험금을 내고 그다음에 사용자와 정부가 각각 기여금을 낸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기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 의료를 보장하고,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업 상태일 때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또 심한 장애를 입어서 소득이 없을 때 그때 소득을 보장해 주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쳤을 때 소득과 그리고 건강을 같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보험이고, 65세이거나 또는 65세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그 사람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보험이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인데요.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 즉 의료를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조세, 즉 세금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의료급여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또 재해구호, 보훈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그 보건간호에서는 의료급여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의료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건강, 즉 의료를 보장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보장이고요. 이 기초생활보장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 즉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이나 또는요 본인이 내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국가나 또는요 지자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아동들이 받는 아동수당, 또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이나 그리고 노령연금, 즉 우리가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정 자격이 되면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공공부조로 연계하는 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음은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 7월 1일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연대성이 더 강화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의료 비용을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게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요,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지나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으로는 이 특징도 시험 문제 자주 넣었는데요.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법률에 따른 강제 가입이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그리고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이고, 마지막으로는 보험료의 분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회보험은요, 근로자와 또 사용자, 정부가 각각 기여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도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그리고 근로자가 분담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다음에 이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이고요. 또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인데요. 이것은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많고 월급이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험료는 차등 다르게 부과하지만 우리가 보험급여, 다른 말로 하면은요, 보험 혜택은 균등, 평등하게 받는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의 유형은 제3자 지불제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제3자 지불제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다음에 연금보험, 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모두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 국민들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또는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 다음에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대상자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노인장애 요양보험의 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다음에 서비스를 신청한 것까지 확인하시면 일단 신청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누가 신청할까요? 바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또 친족이나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리고 시군구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해서 인정조사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다가 제시하게 되면 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등급이 판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요양 인정서에는 이 신청자의 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등급은 유효기간이 최초로는 2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신청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가지고 재가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이 판정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6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이라고 얘기하면 몇 프로 정도냐? 바로 95% 이상. 그래서 95점 이상 되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1등급이 됩니다. 2등급은요.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이 되는데요. 여기서 상당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75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60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3등급이 되고요.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4등급인데 점수로는 51점 이상 되면 4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전, 상, 부, 일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가, 부분적으로 필요한가, 아니면 일정 정도만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5등급과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반드시 치매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5등급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은 45점 정도, 그죠? 45%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치매가 있어야 5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점수는 45점인데 치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등급 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 그죠? 4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체 등급자는 등급 외자로 인정이 되고요. 치매가 있으면 5등급, 그리고 45점 미만인 경우이고 그리고 치매가 있다면 인지지원 등급으로 판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판정받은 대상자들은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급여이고요. 또 하나는 재가급여,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특별 현금급여까지 세 가지 급여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등급받은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여기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기타로 복지요원구를 구입하거나 또는요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중에서 세 번째가 특별 현금급여였는데요. 여기에는 가족 요양비와 또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 요양비 같은 경우에는 도서나 벽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그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급여를 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특례요양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재가나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장기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고요.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돈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가 보시면 급여 형태에 따라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요. 시설일 때는 60% 그리고 재가일 때는 65%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각 20%씩 지원해 주고요. 본인 부담금은 시설일 때는 20%, 재가일 때는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시설보다는 어디에 있기를 더 원한다? 그렇죠. 재가에 있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재가에 계시면 본인 부담금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강보험으로 합산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거둘 때는 건강보험과 함께 징수하고요. 그리고 돈을 쓸 때는 독립적으로 회계가 된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노인주거복지입니다. 여기에는 양로시설, 그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의료복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가 바로 여기 노인의료복지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요.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또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고요. 그리고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등급 외자들 있죠. 그죠? 일상생활 점수로는 45점에서 50점에 해당이 되지만 치매가 없어서 5등급 등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시군구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노인복지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재가급여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방문요양부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취약암 보호, 단기 보호, 그리고 기타 복지 용구를 구입 또는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지기 문제 1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여기서는 재가 급여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1번은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아니라 어디랬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그리고 배상은 장애인이 대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가 아니어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상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료보호 카드 소지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음에 시설급여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설급여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맞지만 아까 전 말씀드렸죠. 국가나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람이 운영되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다지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답은요. 5번이겠죠.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험금은 어떻게 징수한다? 맞습니다. 강제 징수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는 소득과 관계가 없이 평등하게 나온다가 아니죠. 소득에 관계해서 어떻게 해요? 차등 부과합니다.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틀렸고 공공부조 아니죠. 뭡니까? 사회보험입니다. 의료급여 이거는요 공공부조이죠. 이거는 아니고요. 시도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나온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 기여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정부와 사용자가 분담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지기 문제 세 번째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서 3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5세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로 옳은 것은 이었습니다. 답은요? 예, 1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맞죠? 그죠? 그래서 노양요양시설에 입소한다 했는데요.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시설은 X입니다. 그죠? 다지기 문제 4번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은요? 네, 1번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국고부담금도 있고요. 다음에 사용자도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자 아니죠. 그죠? 건강보험으로 의료보장하고 있는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없고 그죠?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세금으로 의료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고요. 다음에 보험급여 중에는 현물급여에 요양비가 있다 했는데 요양비는 우리나라에서 현물급여로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입원 시 총 진료비의 30%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31일, 입원이 31일이 지나가면 약 3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원이 30%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